아파트값이 많이 내려갈 것 같다. 아니면 올라갈 것 같다. 많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부동산 경기요? 네네. 지금 이제 2021년 20년과 맞물리는 부동산 경기가 될 거고요.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이 하락세가 치면서 올라가요. 네. 이거는 안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얼어 있으면서 집값이 부분 올라가고 거품 뺀다고 그랬는데 거품이 차고 이런 굉장히 2021년은 부동산 경기가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작년도에 지금 내놨던 안건들에 대해서 전부 잘못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돼서 경제도 어렵지만도 더 얼어붙은 원인이 되고요. 흐름이 잘 안 되고 고여 있는 상태인데 과연 올해는 풀릴까? 부동산 경기가? 그렇죠. 과연?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있는 사람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요. 평생 내 집을 마련하는데 20년도 더 걸리는 분도 있어요.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살 수도 있지.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굴리고 사서 융자 끼고 막 이렇게 사서 근데 은행 이자 처음에 살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입원이 적다 보면 그게 문제가 돼서 요즘 푸어하우스들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는 경매 그러면 망해서 나자빠진 집 나자빠진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경매하면 의식이 달라졌어요. 내가 금융에서 많이 끌어다가 사서 못 내서 그런 경매권이 날아가는 건이 꽤 많을 건데 올해 2021년에는 경매 물건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경매 물건 좀 잡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죠. 방편이긴 한데 일반 사람이 잘 모릅니다. 경매를 하는 법을. 네네. 잘 모르는데 조금 그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 주고 의뢰 맡겨도 됩니다. 부동산 같은 데 가셔서. 네. 왜냐면 이제 그 경매를 보려면 인프라 같은 걸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일단 그것도 재테크이고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훌륭한 재테크라고 보는데요. 올해 부동산 경기는 춤추듯이 널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부터 밑에 부산, 및 제주도까지를 놓고 보시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권 더 이상 살 곳이 없고 너무 오를 만큼 올라 있어요. 네. 올라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많이 떠들어요, 지금. 지금 이제 서울시장들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주안이 그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왜 리모델링 많이 하겠다 얘기예요. 아니면 그거를 수요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평짜리에서 수요 늘리면 어떻게 얼마나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호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게 과연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잡힐까요? 저는 더 춤춘다고 봐요. 요새 그리고 사고 싶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융자라는 것도 네. 어느 나라도 많이 해줬는데 네네. 요즘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 규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풀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완화가 좀 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 장관님 바뀌셨는데 그 양반도 좀 예리하고 좀 빡세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상반기 운세에는 금융권을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운세에서는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집을 매매를 하시려고 내 거를 집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네네.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집이 왜 안 나갈 거 하는데 옛날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한 70% 정도까지는 융자 한 60% 정도 나와요. 근데 60%. 요즘은 50%도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신축과 또 이제 신축인 거와 또 그 전에 좀 오래된 거하고는 퍼센테이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60%를 놓고 보면 훨씬 용이했죠. 집을 장만하기가. 지금 재작년까지만 놓고 봐도. 근데 작년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굉장히 좁혀져 가지고 신축도 50%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 30%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현찰을 70%뭐 50%를 갖고 있다면 내가 5억짜리 살 거면 2억 5천을 갖고 있어야 하고 70%를 현찰을 갖고 있어야 되면 3억 5천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못 사요. 그리고 그래서 안 팔려요.
왜? 돈의 흐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서포트를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던 건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 부분이나 모든 거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하나 막힘으로써 건축이면 모든 게 따라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묶인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나 건설 경기나 모든 게 원활하지가 않은데 이 상반기까지는 풀어진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서 한번 시행착오를 걷고 은행권을 열어주지 않을까. 왜? 아우성이 날 거거든.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고 애 껴가지고 몇 푼 있는 거에다 대출받아고 샀는데 날라가게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거고요. 도산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1년은 경매권으로 좀 용이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나오는. 근데 사실상 있는 사람들은 별 타격이 없어요. 금융을 막든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던. 근데 중요한 건 서민들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피부적으로 오는 이 경기의 어려움은 진짜 몇 배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어려워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면 피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서민 입장들은. 집안채 장만하기 어려운데 올해 2021년에는 혹시 경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네. 한 말씀을 해주고 싶다면? 이제 새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장관님이 이렇게 이제 임명이 돼서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서민을 생각해 주신다면 금융을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바뀌는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혹시 결정을 다 하셨더라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셔서 좀 대출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계획을.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더 가져가면 더 봅니다. 지금 뉴스를 어저께 제가 보니까 부동산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올 1월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서울 것만 봤을 적에 지금 부동산 값이 가격이 보니까 전달 비례해서 10%가량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거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시발점이 서울 그 도심권 안에서 시작되면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고 봐. 실질적으로 매매는 없고 원활하지 않는데 왜 규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냐 얘기예요. 지금 작년 한 해하고 올해 1월이 딱 들었으면서 그렇게 뛸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있는 자의 정책보다는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 하나만 갖고도 살아요. 몇십억이에요. 근데 이 경기도권 밑에 저 지방에는 집 한 채 2억 3억 주고도 사기가 어렵답니다. 해서 월급쟁이들이 20년 30년 모아서 2억 3억짜리 집 못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금융을 좀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 사고 싶습니다. 현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은 금융을 좀 열어주셔서 편안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가 그러면 날씨 일기예보로 따진다면 네. 경제가 흐린가 맑은가 아니면 비 오는 날인가? 경제는 2020년보다 상반기 운세는 흐리다고 봐요. 하반기 운세는 조금 밝아집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뭘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관망하시고 하반기로 미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